글로벌 투자은행 HSB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유층 투자자가 향후 12개월 내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대들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레이스케일과 하이퍼, 그레이스케일이 대놓고 밀어줍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세코인은 역시나 이것이라는 걸 또 한 번 알려주는 그런 결과였는데요. 그 내용 지금 시작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좀 보면요, 최근 보시는 대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 양봉을 올리면서 역시 9천만 원대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7월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까지 이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좀 있다. 다만 오늘 상승한 이유가 미국이 금리 동결을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탈보다는 늘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때 암호화폐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말 8월달을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8월달에서 만약에 이 1천만 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강력한 지지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8월 달에 지켜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불장도가 늘 이렇게 영상을 제공할 테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글로벌 달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을 했는데 별 재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반등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지금 보시면 디피니티브가 오늘 18% 상승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전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도 없고 과연 여기서 어떻게 오를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과 함께 늘 지금 자료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가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강력한 신호를 표출시킨다. 자, 이 부분이 지금 92원 정도면 지금 100원 이상 갔다 왔죠? 10%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갈지 말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한다? 여기 지금 올라오는 선 보이시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금 디피니티브 같은 경우는 확보를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은 본전이 내려올 당시 아니면 지금 이 보라색 선이 깨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리 여부를 우리는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이런 확실한 무기가 있으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공지방에 올려놓고 제가 또 매수 포착 신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보셔도 좋고 관심 없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대신 영상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HSBC 보고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 부유층 투자의 45%가 향후 12개월 내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부유층 자산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6%로 전년 대비 7%였었거든요. 1% 소폭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세대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인데요. 자, 20대인 Z세대에서 보시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10%나 됩니다. 그리고 투자 확대 계획도 48% 가까이
가까이 지금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밀리엄 세대도 보시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9%고 투자 확대 계획은 47%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X세대 및 베이비 붐 세대는 여전히 포트폴리오 비중이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투자 확대 계획도 저조. 그런데 앞으로 이 점점점 금융 세대별을 보시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점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보고서가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고액 자산가들의 암호화폐 비중이 7%에서 6% 살짝 줄었지만 45%의 향후 1년 내 비중을 다시 늘리겠다고 밝힌 점은 암호화폐를 일시적 투기 대상이 아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한 정규 자산군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교체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암호화폐 비중은 9에서 10%로 베이비붐 세대의 3배 이상이 됩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기성세대의 부가 젊은 세대로 이전됨에 따라서 자산관리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위상은 구조적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부의 되물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는 HSBC와 같은 메이저 대형 은행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비중을 정기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것 자체가 제도권 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리하면서 제도권 금융가의 접점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암호화폐 비중은 늘릴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이 Z세대가 선호하는 암호화폐는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1위는 역시나 비트코인을 1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위는 리플이고 3위가 이더리움 앤 솔라나, 여기 4위는 도지코인과 밈코인 등 이런 투자 비중이 확연히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Z세대의 암호화폐 선호 주요 특징을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유연 감수 성향이라는 거죠. 기성세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반면 Z세대도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형주 위주로 하지만 단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알트코인이나 밈코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리스크보다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펼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 기반 투자인데요. X, 텔레그램, 디스크 등에서 형성된 정보의 유무 커뮤니티 바이럴 트렌드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역시 뉴미디어 세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 다변화 실용성인데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속도가 빠른 체인, 솔라나, 리플 등을 선호하면서 암호화폐 결제나 게이밍, 적립비, 소액 투자 등 생활 밀착형 가상자산에 친숙합니다. 특히나 탈중앙 거래소, 바이낸스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가 Z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얘기 드렸던 이 적극적인 리스크보다는 수익을 좋아하는 이 세대들이 높은 단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알트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을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레이스케일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하이퍼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하이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5에서 18배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이 부분은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하이퍼 리코더는 실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만큼 주식처럼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면서 주당 수익이 아닌 토큰단 수익으로 기준을 산정하면 코인베이스, 로비는, 서클 등 핀테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현재 저렴한 수준이다. 그럼 하이퍼는 어떤 코인이냐? 하이퍼 리코더 생태계 자체 거버넌스 및 유틸리티 토큰이며 에어드랍 당시 유저들에게 대규모 물량을 보상하면서 강력한
강력한 커뮤니티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 리커드가 뭐냐? 하이퍼 리커드는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 분야에서 급성장한 파생상품 특화 레이어 1 블랙체인이죠. 바이낸스, 바이비트에 맞설 만큼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높은 액티브 유저 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딱 Z세대가 좋아할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레이스케일이 저평가라고 부르는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성입니다. 대부분의 탈중앙 금융 프로젝트가 토큰 발행 인플레이션을 연명함과 달리 하이퍼 리커드는 수수료를 통한 실질 거래 수수료 수익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제 버는 돈 대비 시가총액을 따져봤을 때 기존 경쟁자들이나 중앙화 거래소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CX 수준의 사용자 경험과 성능인데요. 자체 체인을 사용하면서 초당 높은 트랜잭션과 빠른 체결 속도를 구현하면서 FTX 사태 이후 내 자산을 직접 소유하면서도 CX만큼 빠른 거래소에 대한 기관 및 개인 트레이더의 수요를 정확하게 흡수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하이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간 자금 유입 가능성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언급했다는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의 리서치 포임에 이 하이퍼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그레이스케일의 신규 신탁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가능성의 물꼬를 튼 셈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레이스케일의 단일 자산 신탁 상품이나 포트폴리오 펀드에 편입하면서 기관 투자용 자산을 공식 인정해서 시장 성장과 급등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알트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솔라나입니다. 2021년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트러스트를 출시하면서 레이어 1 경쟁 구도에서 기관 자금 유입의 결정적인 보증 수프 역할을 했던 곳이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체인링크도 있죠. 2021년 체인링크 단일 신탁을 출시하고 단일 자산 신탁을 넘어서 ETF 전환 신탁까지 지속 추진하면서 인프라 코인으로서 가치를 증명한 것이 또한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펀드 및 단일 신탁을 통해서 꾸준히 주요 비중으로 매집 지원해 왔던 것도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라이트코인과 스텔라 루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코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은 코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퍼도 어느 순간 이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레이스케일이 하이퍼를 밀어주는 이유, 이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드린 토큰당 순익 저평가 및 수수료도 있지만 하이퍼 리커드는 암호화폐 선물뿐만 아니라 금, 은, 원유, 전통 거래까지 확장하면서 특히 중동 정세 불안 시기 등에도 온체인 원유 선물의 24시간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일시고 넘어서는 등 24시간 작동하는 대체 금융시장으로서의 확장성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라는 얘기죠? RWA, 여러분들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RWA가 이 하이퍼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세는 역시 RWA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하이퍼를 밀어주지만 RWA의 선두주자는 역시나 여러분들 블랙록입니다. 그죠? 이 블랙록이 또 밀고 있는 RWA 코인까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 어려운 시장, 분명히 1년 이내에 알트코인 시장 또 다시 돌아서고 올라서는데 그 바닥권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하이퍼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RW 코인은 제가 방송 때마다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이 RW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알트코인의 대세 역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갖고 가야 될 알트코인은 이것이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